안녕하십니까. 한자박사 실전편 상고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고원의 첫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맨 뒤에 온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뒤에 올 치자입니다. 맨 뒤에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말하다 뜻이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글자는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온 사람과 앞에 간 사람이 말이 서로 각각 다르다 하는 데서 각각 각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자는 우리 한글과 똑같이 기역에다가 알아붙으면 가가 된다. 밑에 있는 받침이 어떤 받침이 오든, 기역이 오든 니은이 오든 비읍이 오든 이응이 오든 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자도 똑같습니다. 한번 결정된 글자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이 각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로서 쓰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에 우리 어휘가 뭐가 있어요? 각지, 그렇죠. 여러 지방, 여러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각국, 그렇죠. 여러 나라, 그런 의미를 쓰겠죠. 그 다음에 각생, 각자 산다 하는 그런 의미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배웠던 글자 중에 각색, 여러 가지 색깔, 각각 색깔, 그런 의미로서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글자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글자를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각각 각자가 쓰임이 가지고 있으면은 위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집면지죠.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각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각각각. 그러니까 각자, 각각 이 집으로 찾아온 사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찾아온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손님이 된다. 그래서 손님객, 그렇습니다. 손객, 그래. 우리가 이제 손객 하나의 글자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객지, 그럴 때는 어떤 글자가 있어요? 객지. 고향이 아닌 타향을 뜻하는 글자겠죠? 그 다음에, 객실, 그렇습니다. 손님이 있는 방. 그죠? 그 다음에 주객, 그러면 주인과 손님, 그런 의미로서 쓰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다른 부수자가 붙어서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게 한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 중에 나무가 앞에가 이렇게 쭉 붙었죠. 나무마다 각각 제 나름대로 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가늘고,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격식격, 그렇게 되는데, 격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격격, 그런. 우리가 이제 격식 한다든가, 어디 보면 품격, 그렇죠. 품격. 물건의 격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격상, 그죠? 격을 높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격이 어떻다. 어떤 사람은 자격증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자격증 할 때 쓰는데, 이거는 틀리는 글자거든요. 자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격증 할 때 쓰이는 글자. 이런 글자는 아직 여러분께서 안 배운 글자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합격, 그렇죠? 합격. 자, 합격이란 말은 무슨 합한 격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합당한 격을 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격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그러면 이 글자가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이렇습니다. 본문에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글자는 발족자죠. 발족변이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발로 걸어가는 곳이 어디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길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도로 할 때는 도자는 이렇게 해서 길도자를 써야 되겠죠. 각 버스마다 이렇게 노선이 있습니다. 노자는 어떻게 쓸까? 노선, 서자, 길도자니까 이 글자를 써야 되겠죠. 선자는 이제 줄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노선 그렇게 해서 쓰이는 글자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배운 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비우자가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써요? 기상의 현상을 뜻하는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가 이슬이 온다든가 서리가 온다든가 또는 구름이 낀다든가 번개가 친다 할 때는 전부 비우자가 들어간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배웠던 이 글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마치 빗방울처럼 맺혀 있는 게 뭐냐? 이슬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슬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슬이라는 것은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타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슬로 우리가 진로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각각 자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물수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글자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 떨어질 낙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동강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또 뭐 낙함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그래서 물낙 또는 물 떨어질 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글자를 이렇게 배웠으면은 여기다가 또 하나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풀초가 붙었습니다. 뭐죠? 풀과 물이 각각 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떨어질 낙, 우리가 떨어질 낙 그렇게 얘기를 하죠. 떨어질 낙.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패하다 그런 뜻입니다. 패하다. 패할 낙자입니다. 우리가 낙선 그런 의미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생각? 불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악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선할 때는 그때는 떨어지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패하다. 우리가 낙하 그러면 뭐겠어요? 어떤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다 그런 의미로서 쓰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우리가 낙엽이 어떻다. 그러면 입력자는 여러분께서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렇게 해서 쓰이는 그런 글자로 쓰입니다. 낙엽이 어떻다. 그러면 이 글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임nhập 자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풀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세상새, 세월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목이 이렇게 붙었죠. 그죠? 나무가 이제 뭐죠? 겨울에는 이제 나무잎이 다 떨어져서 봄이 되면은 뭐죠?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풀처럼 이렇게 돋아나는 게 잎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할 때 쓰이는 글자고, 불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께서는 아직 안 배운 글자입니다만은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서 보면 나눌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악 그러면 아주 시골에 아주 조그만 마을을 보고 불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있다. 여기 각각 글자는 절대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이 각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된 글자가 뭐가 됐어요? 밭전이 붙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들이 있었는데 이 밭을 대략 이렇게 나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홍길동이 집, 이거는 개똥이 집, 이거는 소똥이네 밭 그렇게 하고 나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대략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대략약, 간략알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이 자를 쓸까요? 약도 할 때 이 자를 씁니다. 약도. 약도가 어떻다? 또 뭐가 생략이 됐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자, 뭐가 생략이 됐다 할 때 쓰인다. 여러분께서 양력할 때도 이 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과정, 또 학교를 어디에 다녔고 내가 무엇을 했으며 하는 것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양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글자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하나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글자들은 약 한 4급에서 공부를 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에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이게 실사가 붙었어요. 실사. 그러면 이게 각각 떨어진 어떤 시를 한 군데 이렇게 묶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을락 그렇습니다. 이을락. 우리가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맥락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기는 교재에는 이 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각각 글자가 이렇게 해서 실사가 붙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한 번 결정된 글자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변함이 없다. 그것이 한자의 원칙이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 한 번 결정되면은 그 밑에 받침이 어떤 글자 오더라도 가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맨 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 뒤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붙었냐면 이런 글자가 붙었습니다. 자, 뭐가 붙었어요? 이 글자는 얼음빙자하고 같은 글자라고 했죠. 이수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 했습니다. 또 차다, 춥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러므로 이 점두기가 붙어있는 글자는 절대 이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얼다든가 차다, 춥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어떤 글자냐?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중에서 맨 뒤에 오는 계절로서 얼음이 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동 우리가 이제 부수에서 배운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동역동자에 이렇게 붙은 글자가 있었죠. 그렇죠? 해가 뜨는 동쪽에 아직도 얼음이 꽁꽁 얼어 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을동자입니다. 부수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글자가 될까요? 거기 교재에 보면 추나 추동이 나옵니다. 이거는 싹이 나는 모습입니다. 자, 겨울에 싹이 다 죽었다고 죽어서 봄에 싹이 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자, 햇빛을 해서 다시 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머리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략자가 있습니다. 이게 생략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머리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 뒤져서 옳지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글자 모형은 똑같지만은 이 밑에 온 것은 천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고 이 글자가 위에 붙었을 때 저렇게 위에 붙었을 때는 맨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래서 뭐죠? 여름은 햇빛 때문에 머리가 뜨거워서 모든 동작을 느리게 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건 곡식을 뜻하는 글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화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곡식이 익어서 마치 불이 나듯이 붉은 빛을 이루는 계절이 가을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하, 추동 하고 배웠습니다. 거기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춘하, 추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지만 춘하, 추동 이 네 글자를 하면 이 글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글자 앞에 뭐가 붙어요? 실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실사.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실이라는 뜻이 있고 있는다,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사자죠. 그러면 봄부터 감은 시를 이 겨울에서야 다 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감았으니까 어떻게 되면 마치겠죠. 그래서 마칠 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종례를 한다든가 또 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다든가 종점이 어디다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처음 시자입니다. 처음 시. 그래서 처음과 끝을 시종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초지종 할 때 이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자초지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이룰지, 다다를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 자초지종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초지종 이 얘기에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처음처럼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한 줄로 가라 하는 그런 데서 시종일관 우리가 사자성어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이거는 날생 그렇죠. 날생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나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나타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 여인여자가 붙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는 내게 뭐가 생기냐? 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성시다. 우리가 볼 때 성명이 어떻습니까?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성씨가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할 때, 어찌 됩니까?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 동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동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내가 이 시면 이 시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성과 그죠? 같은 성과 같은 본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동성동본이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동성동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자는 뭐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집 안에 여러분께서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은 어머니가 계시면 집안이 참 좋죠. 기분도 좋고 또 어머니가 맛있는 걸 주니까 마음도 편하죠. 그래서 이건 편안한 안자가 된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보가 어떻다든가 편안하다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약하다. 우리 이 글자도 이제 배운 글자죠. 이거는 뭐죠? 풍화각, 즐거울락, 좋을요. 그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글자는 한번 결정되어 있으면 변함이 없다. 근데 이게 뭐죠? 나무가 있다. 자, 내가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었다. 만든 게 뭐죠? 그게 의자고 책상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책상 안 또는 생각을 안 그렇습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을 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 자를 쓰냐면 이렇게 보면
일어날 기 부수자에 배웠습니다. 기한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답안을 한다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자, 거기 보면 답안이라든가 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내 방송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글자가 뭐죠? 그렇죠. 덮을 아자입니다. 덮을 아. 무엇으로 무엇을 덮는다. 앞에 밑에 보니까 여인 여자가 붙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덮는 곳, 여자가 신체 내에서 이렇게 가리는 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는 데서 이 글자는 중요할 요자가 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요할 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구하다, 구하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필요하다, 뭘 요구하다 할 때도 쓰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중요한 것을 뭐랍니까? 요점 정리하죠. 그럴 때 이렇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뭘 중요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글자가 중요하려, 구하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배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글자로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께서 이제 글자를 앞으로 이제 급수가 이제 2급이라든가 3급에 들어가면은 이 글자에다 또 앞에다가 뭐 어떤 글자를 붙이면 또 다른 글자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글자는 몸을 뜻하는 글자죠.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글자냐면 뭐죠?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다. 그래서 허리 요자가 된 우리가 요통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아직 배우지 않는 글자도 간혹 나옵니다. 낱말에 간혹 나오니까 그것을 안 배웠다고 해서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꼭 그 빈칸에 하나 한번 써보도록 해야 앞으로 여러분께서 쉽게 한자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부수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결정된 글자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전편 상권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